그날 밤, 나는 부모님의 손에 쥔 짐 가방을 보며 믿을 수 없었다. 언니가 갓난아기를 안고 울부짖는데 아버지가 문을 열고 소리쳤다. 나가. 이 집에서 영원히 사라져. 언니의 약혼자가 그녀를 감싸려 했지만 어머니가 그를 밀치며 말했다. 너희 같은 것들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해. 그 순간 나는 그들의 눈빛에서 단순한 분노가 아닌 깊숙이 숨겨진 공포를 느꼈다. 왜 언니를, 그 아이를 그렇게 잔인하게 내쫓는 걸까? 그 비밀은 나를 파괴할 만큼 충격적이었다. 나는 그날을 잊을 수 없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멀지 않은 우리 집, 그 평범한 아파트가 지옥으로 변한 날의 언니, 혜진 언니는 항상 내 롤모델이었다. 대학을 우수하게 졸업하고 안정된 직장에서 일하며 완벽한 삶을 사는 듯 했다. 그런데 갑자기 임신 소식이 터졌다. 약혼자 민준 오빠와의 아이, 부모님은 처음에 축하했다. 결혼식을 앞당기자고. 하지만 출산 후 모든 게 변했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의 태도가 돌변했다. 이 아이는 우리 혈통이 아니야. 아버지가 중얼거렸다. 그 말의 의미를 그때는 몰랐다. 내 마음속에서 혼란이 소용돌이쳤다. 왜? 언니가 뭘 잘못했지? 민준 오빠는 좋은 사람이야. 왜 갑자기? 나는 방 안에서 몰래 지켜봤다. 언니가 아기를 안고 무릎 꿇었다. 엄마, 아빠, 제발. 이 아이는 무죄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차갑게 대꾸했다. 내가 한 집 때문에 이 집은 끝났어. 그들의 대화는 점점 격렬해졌다. 아버지가 민준 오빠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려 하자 나는 뛰어나가 막았다. 아빠. 그만해요. 하지만 아버지는 나를 밀치며 말했다. 넌 상관 마. 이건 내가 알바 아니야? 그 후 언니와 민준 오빠는 정말로 쫓겨났다. 비가 쏟아지는 밤에 갓난아기를 안고 길거리로. 나는 창밖을 보며 울었다. 이게 가족인가? 사랑하는 언니를 버리는 게 다음 날 집은 고요했다. 부모님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상을 이어갔다. 하지만 나는 느꼈다. 그들의 눈에 스치는 죄책감. 어머니가 밤에 몰래 울던 소리. 아버지가 서재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모습. 뭔가 숨겨진 게 있었다. 나는 결심했다. 진실을 파헤치자. 언니를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학교로 돌아간 나는 평소처럼 수업을 들었지만 마음은 온통 그 일에 쏠려 있었다. 친구들이 물었다. 요즘 왜 그래? 표정이 안 좋아. 은하는 대충 둘러댔다. 그냥 피곤해. 하지만 속으로는 언니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생각했다. 언니에게 연락했다. 언니, 괜찮아.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지금 모텔에 있어? 민준이랑 아기랑. 부모님이 왜 그렇게 하신지 모르겠어. 나도 모른다고 대답했지만 그게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부모님의 행동 뒤에 숨겨진 게 있을 거야. 집에 돌아와 나는 몰래 부모님의 방을 뒤졌다. 서랍 속에 숨겨진 오래된 사진 앨범. 그 안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다. 젊은 시절의 어머니 사진. 그녀 옆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아버지가 아니었다. 이게 뭐지? 심장이 쿵쾅거렸다. 사진 뒷면에 적힌 글씨. 1985년 사랑하는 사람과 어머니의 불륜? 아니, 그럴 리 없어. 하지만 그 사진은 나를 더 깊이 끌어들였다. 언니의 출생 연도와 맞아떨어졌다. 설마 언니가 아버지의 친자가 아닌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만약 그렇다면 왜 지금 와서? 왜 아기가 태어난 후에 나는 더 파고들었다. 병원 기록을 찾아봤다. 언니의 출생 증명서. 하지만 부모님은 모든 서류를 숨겨놓았다.
대신 아버지의 일기장을 찾았다. 먼지 쌓인 노트. 그 안에서 충격적인 내용. 혜진이가 내 아이가 아닐지도 모른다. DNA 검사를 해야 해. 그 날짜는 언니 임신 소식이 알려진 직후였다. 부모님은 언니의 아이를 보며 자신의 과거를 떠올린 거야. 공포에 사로잡혀. 나는 언니에게 그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았으니까. 대신 민준 오빠를 만났다. 카페에서. 오빠, 부모님이 왜 그러신 걸까? 그는 한숨을 쉬었다. 나도 모르겠어? 갑자기 혈통 타령을 하시네. 그의 눈빛에 분노가 스쳤다. 하지만 포기 안 해. 혜진이와 아기를 지킬 거야.의 그 대화 후 나는 더 결의했다. 진실을 드러내자.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가족의 비밀이 나를 무너뜨릴 줄은 몰랐다. 밤마다 독백이 이어졌다. 나는 누구야? 이 가족에서 내 위치는 언니를 잃은 공허가 나를 삼켰다. 부모님을 원망했다. 왜 언니를 버려? 나도 버릴 수 있나? 그 감정은 점점 커졌다. 학교에서 집중할 수 없었다. 성적이 떨어졌다. 친구들이 걱정했지만 나는 혼자였다. 진실을 추적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았다. 마침내 DNA 검사 키트를 주문했다. 몰래 부모님의 머리카락을 채취해 보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기다림은 지옥이었다. 만약 언니가 친자가 아니라면 나는 그 생각이 나를 괴롭혔다. 결과가 도착했다. 충격. 언니는 아버지의 친자가 아니었다. 어머니의 과거 연인이 진짜 아버지?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나도 마찬가지라는 사실. 우리는 자매지만 반쪽 혈통. 부모님은 그 비밀을 숨기려 언니를 내쫓은 거야. 아기의 탄생이 그들의 과거를 깨운 거지. 그 비밀을 안 순간 내 세계가 무너졌다. 나는 누구의 아이지? 이 집에서 왜 살고 있지? 부모님을 마주할 때마다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다. 아직. 언니에게 먼저 말해야 했다. 그녀를 찾아갔다. 작은 원룸에서. 아기가 울고 있었다. 언니가 피곤한 미소로 맞이했다. 동생아, 왔어. 나는 그녀를 안고 울었다. 언니, 부모님의 비밀을 알았어. 언니의 눈이 커졌다. 무슨 소리야? 나는 모든 걸 털어놨다. 사진, 일기, DNA 결과. 그녀는 창백해졌다. 그럴 리 없어. 엄마가, 민준 오빠가 들어오며 상황을 파악했다. 그럼 왜 나한테까지? 나는 설명했다. 아기의 탄생이 트리거였어. 부모님은 자신의 비밀을 두려워한 거야. 언니가 아이를 낳으니 혈통 문제가 떠올랐겠지. 언니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왜 나만? 너는? 그 질문에 나는 침묵했다. 나도 같은 운명이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언니의 상처를 더 키울 수 없으니까. 대신 복수를 생각했다. 부모님을 드러내자. 그들의 위선을 민준 오빠가 말했다. 법적으로 대응하자. 유기죄나 뭐든 하지만 언니는 망설였다. 아직 가족인데 그 말에 나는 화가 났다. 가족. 우리를 버린 사람들이 내 마음속에서 증오가 피어났다. 집으로 돌아간 나는 부모님과 대면했다. 저녁 식탁에서. 아빠, 왜 언니를 쫓아내셨어요? 아버지가 포크를 내려놓았다. 그 일은 끝났어. 어머니가 끼어들었다. 내 언니가 잘못했어. 나는 폭발했다. 잘못. 임신이 잘못인가요? 아니, 부모님의 비밀이 문제지. 그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소리냐? 나는 DNA 결과를 내밀었다. 언니도, 나도 아빠의 친자가 아니에요.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다. 어떻게 알았니? 아버지가 소리쳤다. 그건 내가 알바 아니야.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왜 숨기셨어요? 왜 언니를 희생시키셨어요? 어머니가 털어놨다. 젊은 시절, 불륜. 아버지는 그걸 알면서도 받아들였다. 하지만 언니의 아이가 태어나자 과거가 되살아났다. 우리가 잘못했어. 하지만 가족을 지키려 했어. 가족? 웃겼다. 지키려? 파괴한 거지? 그날 밤 나는 집을 나왔다. 언니네로 갔다. 나도 쫓겨났어. 아니, 스스로 나왔어. 언니가 안아줬다. 함께 이겨내자. 민준 오빠가 계획을 세웠다. 부모님께 사과를 요구하자. 아니면 공개하자. 하지만 나는 더 강경했다. 그들의 삶을 망치자. 은의 독백이 격렬해졌다. 왜 우리가 피해자야?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어. 이제 갚아줄 때. 다음 날 나는 SNS에 글을 올렸다. 익명으로. 부모가 딸과 손자를 쫓아낸 이유, 숨겨진 불륜. 이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사람들이 공유했다. 부모님의 직장까지 알려졌다. 아버지는 회사에서 호출당했다. 어머니는 이웃들의 시선에 시달렸다. 나는 지켜봤다. 이게 복수야. 하지만 속으로는 죄책감이 들었다. 이게 옳아? 가족을 파괴하는 게? 언니가 나를 말렸다. 그만해. 이건 너무 갔어. 하지만 나는 듣지 않았다. 언니가 당한 만큼 갚아야 해. 민준 오빠가 중재했다. 대화로 풀자. 결국 가족 모임을 제안했다. 중립적인 카페에서 부모님이 왔다. 그들의 모습은 초췌했다. 아버지가 말했다. 미안하다. 과거를 숨기려 했어. 어머니가 울며 말했다. 너희를 사랑해. 하지만 두려웠어. 그 자리에서 모든 게 드러났다. 어머니의 불륜 상대는 죽었다. 아버지는 그걸 알면서도 우리를 키웠다. 너희는 내 아이야? 혈통 상관없이. 하지만 언니는 물었다. 왜 나만 쫓아내셨어요? 아버지가 고백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내 상처를 건드렸어. 미안해. 화해의 기미가 보였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분노했다. 미안으로 끝나. 그 고통은. 모임 후 나는 혼자 산책했다. 화해할 수 있을까? 상처가 너무 깊어. 언니와 통화했다. 부모님을 용서할까? 그녀는 말했다. 시간이 필요해. 나도 그랬다. 하지만 복수는 멈추지 않았다. SNS 글을 더 올렸다. 더 세부적으로. 부모님의 삶이 무너지는 걸 보며 쾌감을 느꼈다. 이게 정의야.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아버지가 쓰러졌다. 심장마비. 병원에서. 어머니가 울며 전화했다. 내 탓이야. 나는 충격받았다. 내 복수가. 이걸 초래했어. 언니가 달려왔다. 동생아, 그만해. 나는 무너졌다. 내가 괴물이 됐어. 병원 복도에서 나는 벤치에 앉아 떨었다. 아빠가 왜? 내 글 때문인가? 어머니가 다가와 나를 노려봤다. 내가 한 짓 때문에 언니가 막았다. 엄마, 그만하세요. 민준 오빠가 아기를 안고 서 있었다. 가족이 모인 이 순간 아이러니했다. 쫓겨난 사람들이 돌아온 거지? 의사가 나왔다. 위중하지만 안정됐어요. 안도의 한숨. 방 안에서 아버지를 봤다. 창백한 얼굴. 동생아. 그는 약하게 불렀다. 나는 다가갔다. 아빠, 미안해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내 잘못이야. 너희를 버린 게
그 말에 눈물이 흘렀다. 왜 이제야 내 독백이 소용돌이쳤다. 용서할 수 있어? 그 고통을. 퇴원 후 집으로 돌아갔다. 어색한 공기. 어머니가 요리를 했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언니가 아기를 데리고 왔다. 화해하려 해요. 아버지가 아기를 안아봤다. 예쁜의 그 모습에 뭔가 녹아내렸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경계했다. 이게 진심인가? 시간이 흘렀다. 나는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심리상담사에게 모든 걸 털어놨다. 복수가 나를 망치고 있어요. 그녀는 말했다. 감정을 직면하세요. 집에서 부모님과 대화를 시도했다. 왜 숨기셨어요? 어머니가 고백했다. 수치심 때문이었어. 사회의 시선이 두려웠어. 아버지가 덧붙였다. 너희를 사랑했기에 완벽한 가족으로 보이고 싶었어. 그 말에 공감이 갔다. 나도 완벽하려 애썼지. 언니와 밤늦게 이야기했다. 우리도 부모처럼 되지 말자. 그녀는 웃었다. 아기 덕분에 강해졌어. 민준 오빠가 결혼식을 제안했다. 이제 제대로 하자. 부모님은 동의했다. 하지만 나는 망설였다. 과거를 지울 수 있을까? 결혼식 준비 중 또 다른 비밀이 드러났다. 어머니의 일기. 우연히 발견했다. 혜진이 아버지는 민준의 삼촌이었어. 의 충격. 민준 오빠의 가족과 연결? 그게 무슨. 나는 민준 오빠에게 물었다. 그는 모른다고 했다. 하지만 조사해보니 사실. 어머니의 불륜 상대가 민준 오빠의 삼촌. 그래서 부모님은 더 공포에 질렸던 거야? 혈통이 얽힌. 이 사실을 알리자 모두 혼란에 빠졌다. 민준 오빠가 말했다. 상관없어. 사랑이 중요해. 하지만 언니는 동요했다. 아기가. DNA 검사를 다시 했다. 결과 아기는 문제없었다. 하지만 이 비밀은 우리를 더 단단히 묶었다. 비밀이 드러나니 자유로워. 나는 SNS 글을 삭제했다. 복수는 끝났어. 대신 가족 상담을 시작했다. 매주 모여 이야기했다. 상처를 공유했다. 아버지가 말했다. 미안하다. 너희를 지키지 못했어. 어머니가 울며 말했다. 사랑해. 언니가 안아줬다. 우리 함께해요. 시간이 지나 일상이 돌아왔다. 나는 학교에 집중했다. 성적이 올랐다. 친구들에게 털어놨다. 가족 문제가 있었어. 그들은 이해했다. 내 마음속에서 평화가 싹 텄다. 용서가 힘들지만 필요해. 하지만 여전히 밤에 독백했다. 완벽한 가족은 없어. 상처가 우리를 강하게 해. 언니의 아기가 자랐다. 첫걸음마. 그 순간 모두 웃었다. 이게 가족이야. 아기가 첫 생일을 맞았다. 집에서 작은 파티. 부모님, 언니, 민준 오빠, 나 케이크를 자르며 아버지가 말했다. 축하해. 그 미소에 진심이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의심했다. 이 평화가 지속될까? 파티 후 언니와 산책했다. 동생아, 고마워. 내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언니 덕분이야. 다음 날 직장에서 아버지가 승진 제안을 받았다. 하지만 거절했다. 가족과 더 시간을 보내고 싶어. 그 말에 놀랐다. 변했어. 어머니도 변했다. 요가 수업을 시작했다. 마음을 치유하려 해. 나는 그들의 노력을 봤다. 용서할 때가 됐어? 학교 프로젝트로 바빴다. 에세이 쓰기. 주제, 가족의 비밀. 내 경험을 바탕으로 썼다. 비밀이 드러날 때 진정한 사랑이 시작된다. 선생님이 칭찬했다.
감동적이야. 그 글을 가족에게 보여줬다. 언니가 울었다. 내가 자랑스러워. 민준 오빠와 언니의 결혼식이 다가왔다. 작은 예식장. 부모님이 축복했다. 행복해라. 그 순간 눈물이 흘렀다. 이게 화해야. 결혼식 후 허니문 대신 가족 여행을 갔다. 제주도. 바다를 보며 이야기했다. 과거, 현재, 미래. 여행 중 아버지가 고백했다. 너희 엄마의 불륜을 알았을 때 세상이 무너졌어. 하지만 사랑했기에 용서했어. 어머니가 덧붙였다. 미안해. 너희에게 상처 줬어. 나는 말했다. 이제 이해해요. 그 대화로 상처가 치유됐다. 집으로 돌아와 일상이 안정됐다. 나는 취업 준비를 했다. 언니는 육아와 일을 병행했다. 민준 오빠는 지지했다. 부모님은 손자를 돌봤다. 이게 정상적인 가족. 하지만 또 다른 시련이 왔다. 어머니의 건강 문제. 암 진단. 초기지만 충격이었다. 왜 이제야? 언니가 울었다. 나는 병원에서 지켰다. 과거의 원망이 사라졌어. 이제는 사랑만. 수술 후 어머니가 말했다. 너희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 그 말에 가족이 더 가까워졌다. 나는 독백했다. 시련이 우리를 강하게 해. 어머니의 회복 과정에서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병원 방문, 산책, 대화. 아버지가 말했다. 이제야 가족답네. 언니의 아기가 할아버지라고 불렀다. 그 소리에 모두 웃었다. 과거의 그림자가 사라졌어. 나는 직장을 구했다. 출판사, 에세이 작가로. 내 첫 책, 숨겨진 혈통. 가족 이야기를 바탕으로. 출간 후 반응이 좋았다. 인터뷰에서 말했다. 비밀이 드러나야 치유가 시작되어 부모님이 자랑스러워했다. 언니가 둘째를 임신했다. 이번엔 모두 축하했다. 건강하게 태어나라. 이민준 오빠가 행복해했다. 가족 모임이 잦아졌다. 저녁 식사, 주말 나들이. 하지만 과거의 잔재가 남아있었다. SNS에서 옛글의 여파. 사람들이 여전히 댓글을 달았다. 나는 무시했다. 과거는 과거야. 어머니가 완치됐다. 파티를 열었다. 새 시작. 그날 모두가 눈물을 흘렸다. 감사의 눈물. 나는 연애를 시작했다. 동료와. 가족 이야기를 들려줘. 그는 이해했다. 나도 행복할 자격 있어? 시간이 흘러 아기의 돌잔치. 모두 모였다. 아버지가 말했다. 너희가 내 인생의 빛이야. 그 말에 화해가 완성됐다. 몇 년 후 우리는 여전히 함께였다. 언니의 아이들이 자랐다. 나도 결혼했다. 부모님은 은퇴 후 손자들과 시간을 보냈다. 그날의 실수는 우리를 더 강하게 했어. 아버지가 말했다. 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요. 인터뷰에서. 가족의 비밀을 공유하며 치유의 메시지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날을 회상했다. 쫓겨난 밤, 하지만 이제는 감사했다. 그 비밀이 아니었다면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없었어. 우리는 해변에서 모였다. 바다를 보며. 사랑해. 모두가 말했다. 그게 결말이었다. 상처에서 시작된 사랑으로 끝난 이야기.